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우리 시장이 급등세 이후에 약간은 숨고르기를 하는 듯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급격한 급등 이후에 나타나는 가격 조정이 아니라 시간 조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는 우리 시장이지만 아직까지도 불안불안하다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단기적인 전망들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간밤에 마감됐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뉴욕 증시도 지금의 전쟁 분위기에 조금은 적응을 한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3대 지수가 이틀 연속으로 오름세를 이어나가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고유가 상황 속에서 항공주들이 강세를 드러냈습니다. 오히려 유가 상승으로 향후에 이 항공요금이 인상될 것을 예상하고 소비자들이 미리 여행을 예약하는 수요 선반영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견조한 예약 수요를 근거로 항공사들이 실적 전망을 상향 조정한 게 투심을 자극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내일 새벽이면 FOMC 결과가 발표될 거고요.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미증시가 장중에 이 내용을 또 어떻게 소화해냈는지 내일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어떤 이슈들 나왔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볼 텐데요. 현재 비트코인이 저항을 맞고 내려오느냐 아니면 한 단계 더 뛰어오르느냐 중요한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이 내용 한번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XRP의 상승과 관련된 내용도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열어보시죠. 자, 비트코인의 가격이 약간의 숨고르기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여전히 73,000 위에 잘 안착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현재 가격대 그 위로 대규모의 숏 포지션이 쌓여 있다. 이런 분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에서부터 76,300달러 사이에 약 10억 달러 규모의 포지션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분석가는 이 구간을 청산 유도 구간이다라고 주목을 했는데요. 가격이 76,300을 돌파하는 경우에는 이 대규모의 포지션이 모두 강제 청산이 되면서 대규모의 매수 주문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숏 스퀴즈로 단숨에 7만 위로 올라왔다는 거 다들 알고 있으시죠? 또 한 번의 가격 급등이 여기에서 또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가깝게는 74,670달러. 지금 이 구간에도 5억 달러 규모의 숏 포지션이 몰려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를 넘어설 때도 1차적으로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겠구나.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조금이라도 더 매수세가 붙어주면서 이제는 이 구간들 위로 올라갈 수 있을지 비트코인을 놓고서는 이 구간들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는 XRP 만나볼 텐데요. 자, XRP가 최근에 나타났던 상승을 바탕으로 비스테이블 코인 중에서 BNB 코인을 제치고 시총 3위 자리에 이름을 다시 올렸습니다. XRP의 가격이 강한 저항선이었던 1.4달러를 돌파하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무려 145% 급증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업비트의 거래량이 2배 넘게 늘었다라는 내용을 짚어봤었는데 그중에서 또 압도적인 비율이 XRP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파생상품 시장에서도 극적인 변화가 감지됐는데요. 17일을 기준으로 이 XRP의 미결제 약정이 3억 5천만 개 이상까지 치솟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과거의 폭락장 이전까지 치솟은 수준이라서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이 XRP의 추가적인 상승에 공격적으로 베팅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XRP의 가격이 1.5달러에서 1.6달러 여기를 넘어서는지 살펴보는 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조금 돌파에 실패하고 저항을 맞았던 구간인지라 미결제 약정이 또 폭락 전 수준에 도달했다라는 게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XRP의 단기적인 전망을 두고 사실 전문가들의 의견도 굉장히 분분한 상황이죠. 일단 여기를 넘어서는 고비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XRP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이슈 두 가지 만나봤습니다. 이제 실시간 시장 분위기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는 약간 아쉬운 흐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1.6% 정도 하락하면서 73,800달러 선 지켜주고 있죠.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는 7만 그리고 7만 3천을 잘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위로 올라갈 수 있을지 조금 더 희망차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도 비트코인을 따라서 약간은 숨고르기 하는 모습 나타납니다. 똑같은 하락률 보여주고 있죠. 1.6% 내림세를 보이면서 2,314달러 선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XRP도 1.7% 하락하지만 역시나 1.5달러 위로는 지금 잘 올라와 있는 모습이고요. 솔라나도 94달러까지 올라온 모습이라서 여기에서 이제 세 자릿수로 바뀌어줄 수 있을지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메이저 코인들 전날 이 시간보다야 약간 약한 흐름들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가 더욱 중요할 것 같은데요. 내일 새벽에 또 변수를 안고 있는 만큼 전문가님은 어떤 전망 내세우고 있으실지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수요일 오늘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55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시장과 관련된 이슈들 계속 업데이트 받고 싶다라는 분들 위해서 하단에 QR코드 마련해 뒀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숨 고를 때 방향성 제대로 가늠해 볼 수 있어야겠죠. 전문가님의 눈을 이 정보방 안에서 꼭 빌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동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전에는 금요일 날 인사를 드렸었는데 앞으로는 매주 수요일 날 함께할 김동환 전문가라고 합니다. 이번 주도 중요 일정이 있는 만큼 현재 시장의 방향성과 그리고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 그리고 히든 코인까지 제가 준비해왔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많은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오늘의 코인을 정말 오랜만에 찾아주셨습니다.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은 저 전문가 금요일에 정말 기가 막히게 전망들 잘 맞춰줬는데 기억하실 텐데요. 과연 이제는 주의 중반에 나오셔서 한 주의 흐름을 어떻게 짚어주실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 전문가님이 돌아오시는 걸 환영하는 것처럼 우리 시장이 그 사이에 분위기가 많이 조금 좋아졌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조금 앞으로의 전망 내다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이제 비트코인부터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고점은 75.9K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항이었던 74.5K를 몸통으로 밀어 올리는 긍정적인 형태를 보여주었는데요. 네. 단기적인 과열 구간에 진입하긴 했으나 중장기 캔들의 궤적이 지속적인 상방을 가리키면서 상승 추세에 대한 지속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 점은 한번 참고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단기적인 모멘텀은 아직까지 반등 우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일봉 단위의 상승 에너지를 한계치까지 한껏 끌어다 쓰고 있는 국면인 만큼 차트가 숨을 고르는 단기적이고 건강한 조작이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서늘한 시점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정보방에서도 계속 체크해드렸던 75.7K와 76.9K 구간을 냉정하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과거에 74K 지지선이 무너질 시점에 네. 이제 저점 매수 심리가 가장 강하게 몰려있는 매물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즉 오랜 시간 몰려있던 본절 탈출 심리를 거칠게 소화해내야만 하는 묵직한 저항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새로운 이제 구조가 열릴 위치 같은 경우에는 77K를 종가를 마감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구조가 열리면서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가 있다는 점은 꼭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더불어 이제 현재 시장의 기대 심리는 비트코인보다는 지금 현재 이더리움 쪽에 많이 몰려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엇박자 장세에서는 섣부르게 이제 쇼터점을 잡아서 거대한 흐름을 꺾으려 들기보다는 롱 모멘텀이 서서히 둔화되는지 그리고 첫 번째 의미가 있는 눌림목이 어디서 지지가 나오는지 꼭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는 조급하게 추격 매수를 잡을 구간이 아니고요. 아래에서 잡은 물량들을 선제적 수익을 확보하는 구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주 중요 일정이 있는 만큼 조금
멀리서 차근차근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한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런 변동성이 있을 때는 예전처럼 늘 잡아드리고 있겠지만 정보방에서도 지금도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입장하셔가지고 많은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프닝 이슈에서도 이 비트코인의 이 청산과 관련해서 76,300달러 이 구간에 지금 숏포지션이 굉장히 대거 집중돼 있다 이런 네네. 얘기를 가져왔거든요. 여기에서 만약에 저항을 맞고 내려가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다시 올라갈 힘이 남아 있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그때는 하락이 더 급해질까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그 매물 구간 같은 경우에는 저점 심리가 가장 중요한 저항 매물대가 많이 보여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74.6K와 그리고 77K 위로는 안착이 되어야 되는데 네. 저는 지금 계속해서는 상승 추세는 지금 계속 열려 있다라고 저는 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변동성이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이나 내일 그쵸. 이제 저희가 이제 중요 일정이 있기 때문에 PPI랑 이제 FOMC가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이번 주가 아닌 이번 달에 대한 이제 오. 시장에 대한 흐름이 많이 바뀔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당연히 약간은 조심해야 되는 요소들이 시장에 자리 잡고 있는 건 맞습니다. 숏 포지션의 물량이 대거 집중되어 있다는 점도 어찌 보면은 그 구간에 다가갈수록 매도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서 크게 밀리지 않고 그 자리를 잘 지켜주기만 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님께서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십니다. 일단 최근에 보여줬었던 단기적인 흐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과연 이 기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조금은 긍정적으로 지켜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그리고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또 변동성이 조금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내일 새벽이죠. 이런 실시간 대응 전략들도 정보방 안에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의 QR코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요즘에 또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건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이 아닐까라는 생각 드는데요. 그래서 이더리움도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조금 오르니까 이더리움은 물 만난 고기처럼 더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긍정적으로 바라보신다고 했는데 이더리움은 더 크게 날아갈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더리움 흐름은 자체는 지금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네. 비트코인 대비해서 강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죠. 그리고 고점과 저점이 계속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즉 상승 추세는 지금 유지 중이기 때문에 네. 이건 분명히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체크하셔야 될 게 있는데 단기 차트에서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이미 한번 나왔던 상황입니다. 오. 그래서 보통 이 경우에는 가격이 한번 크게 눌리는 모습인데 지금은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이죠. 네.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매수세가 아직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 여기서 방심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구조 자체가 아직은 그렇게 단단한 구조는 아닙니다. 올라오긴 했지만 아래에서 받쳐주는 지지 구간이 조금 멀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 여기 차트를 보시면은 제일 중요하게 지지 구간에 체크했던 게 2,180달러 구간입니다. 오. 이 구간은 이번 상승 흐름에서는 절대로 무너지면 안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 이탈 여부는 반드시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서 만약에 계속 버티면서 위로 한 번 더 치고 나오는 경우가 만약에 보인다라고 하면은 알트코인도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오면은 눌림에서 계속 기회를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힘 없이 밀려서 이제 지지 구간까지 내려온다라고 네. 하는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한번 조정을 주면은 이더리움도 이번에는 조금 크게 한번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오. 왜냐하면 강하게 한번 치고 올라왔던 부분이기 그쵸. 때문에요. 이게 시장 특징인데 강하게 올라온 코인이 조정 때 더 강하게 빠지는 게 결국에는 이 시장에 대한 특징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대응 전략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네. 지금 자리에서는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는 자리보다는 눌림 확인 후에 접근하는 모습이 제일 바람직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2,180달러 이탈이 나온다. 이건 단순 조정이 아니고 구조가 한번 깨지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빠르게 비중을 줄이시고 관망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결국에는 이런 비트코인, 이더리움보다는 비중 자체가 알트코인에 많이 맞아요. 실어져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깨지는 시도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바로 비중을 빼고 관망하는 관점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차트들이 일봉으로 지금 바라보는 거겠죠. 네네, 맞습니다. 타임프레임이 조금은 단기적으로 설정이 돼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요즘에는 일봉이 그래도 양봉을 띄면서 유지가 되고는 있지만 또 상위 프레임으로 올라가서 주봉으로 보면 여태까지는 조금 안 좋은 흐름들이었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번 주가 조금 중요하다라고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이번 주 중요 일정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결국에는 지금 매수세가 지금 살아는 있지만 결국에는 이 시장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지금 변화가 되는지 그 변화에 따라서 시장 자체도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제가 실시간으로 변화가 있을 시에는 정보방에서 제가 미리 알려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장하셔가지고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단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일단은 조금 긍정적인 전망들 제시해주고 있으십니다. 하지만 주봉도 우리가 여태까지 많이 살펴봤었죠.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몇 주 연속으로 음봉을 그려온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추세 전환을 위해서 이번 주가 정말 중요하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주에 또 빅 이벤트가 자리 잡고 있죠. 일단 오늘에서 내일로 넘어가는 새벽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때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더리움만 놓고 보자면 2180달러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지지 구간이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 구간에서 지지받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 다음에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도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을 때는 우리 보유자분들도 조금은 보수적인 접근 전략들을 빠르게 세워봐야 될 때다. 전문가님께서 콕 집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혼자서는 여기를 이탈하는지 지지받는지 확인하기가 어렵겠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꼭 정보방 안으로 입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부터 내일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는데 오늘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일단 같이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경제 지표도 발표될 예정이고 무엇보다도 파월 의장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정확합니다. 이제 이번 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요 경제 일정표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거시경제의 파도와 시장을 주도하는 기술적 모멘텀이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한 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9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에 FOMC가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가 아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달 시장의 방향성을 뒤바꿔 놓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뇌관들이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고 있는 관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사실 현재 시장은 기준 금리 동결을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따라서 우리가 차갑게 분석해야 할 거는 금리 수치 자체가 아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지금 현재 최근 중동 전쟁 리스크 등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드는 가운데 연준의 올해 금리 인하 전망을 담은 점도표를 매파적으로 수정하는지가 가장 핵심적인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발표 뒤에 있을 파월 기자회견이 무엇보다 핵심입니다. 이 FOMC 일정 전에 발표되는 PPI는 지난번 시장 예상을 웃돌며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를 낳았던 지표인 만큼 FOMC 직전의 시장에 텐션을 극도로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 방송을 보시고 저희가 이제 움직이시는 분 어떤 스탠스를 잡으셔야 되냐. 오늘 저녁부터 목요일 새벽으로 넘어가는 구간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파월이 비둘기파적으로 말할 테니 롱이 아니면은 뭐 점도표 깎일 테니 숏이다. 라면 이제 거대 이벤트 앞에서 홀짝 게임 하듯이 시드를 던지는 거는 이제 사실 매매가 아니라 도박에 불과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 방송을 앞전에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수익도 중요하지만 시드를 지키면서 매매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제가 늘상 강조를 좀 드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대 자본들이 만들어내는 무자비한 파도에 여러분들의 피 같은 시드가 갈려서 나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관망을 보시고 시장에 대한 흐름 자체가 나온다라고 하시면은 같이 진입하는 형태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방송을 진행하면서 주말 동안의 시장 움직임성에 대해서 조금 꽤 많이 정확히 짚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이제 꾸준히 좋은 모습 좀 보여드릴 거고요. 실제로 도움이 되는 타점들 같이 잡아드릴 수 있도록 도움 드릴 테니까요. 이제 정보방에서도 오늘 중요 일정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경우에도 흐름 같은 경우도 제가 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이번 달이 끝날 때까지의 방향성을 좌우할 만큼 그만큼 중요한 이벤트가 내일 새벽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죠. 섣불리 먼저 예측을 해서 들어가다 보면 손실을 극대화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전문가님께서 또 경고성 메시지까지 얹어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손실을 어느 정도까지 줄일 수 있을까?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셔야지 어떻게 하면은 한탕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에는 조금 위험한 시장이다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실시간 대응 전략들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꼭 정보방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한 달이 참 중요한 달이 또 될 것 같은데 이번 달을 포함해서 이제 앞으로의 3개월 동안 한 분기 동안에는 또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전문가님의 눈으로 한번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긍정적이다라고 제시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의 몇 개월을 내다본다면 어떨까요? 일단 3개월 동안에 대한 시나리오를 제가 좀 준비하는데요. 이제 제가 또 오랜만에 방송을 복귀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지금 오늘부터 어떻게 잡아 나가야 되는지 제가 좀 흐름을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상승장이 나왔을 때에 대한 시나리오인데 이거는 굉장히 사실상 너무나도 다른 분들 다 좋아하실 거고 네, 그쵸. 그리고 굉장히 단순하게 좀 보시면 되는데 결국에는 눌림목에 매수를 하고 추세를 그냥 따라가게 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미 올라간 자리에서 무리하게 쫓아가는 게 아니고요. 한번 쉬어주는 자리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눌림목에 들어가시는 게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때는 괜히 이제 단타적으로 짧게 보시지 마시고요. 좋은 코인을 잡았으면은 수익을 사실 길게 끌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 방송에서 언급해드렸던 반익 반복 전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맞아요. 절반은 익절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계속해서 끌고 가는 방향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일 조금 아쉬워하는 하락장에 대한 시나리오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요. 네.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늘상 말씀드렸던 저항선과 지지선입니다. 그래서 지지선을 이탈하고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기회가 아니고 사실상 리스크를 관리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많은 분들이 사실 물타기를 하다가 손실을 조금 많이 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전략은 명확하기 때문에 현금 비중 확보와 그리고 간망입니다. 굳이 바닥을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분할적으로 조금 접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움직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어려운 이제 횡보장인데요. 여기서는 사실상 조금 멘탈이 조금 많이 나갈 수 있는 게 가격이 그쵸. 위아래로 크게 방향성이 없는 흔들리는 구간이 거의 대부분 나오지가 네.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늘상 말씀드린 짧게 먹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기준점을 조금 정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사실상 지지선과 저항선이 제일 중요한데 이 박스권이 나온다라고 하면 여기 박스권에서 매매를 움직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먹었으면 빠지고 기회를 계속 쌓아 나가는 방식으로 가야 하는 걸 명심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3개월 동안은 우리 여러분과 함께 제가 좀 좋은 히든 코인까지도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코인 지금 눈여겨보고 계시는지 히든 코인 바로 만나볼까요? 제가 작년 12월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섹터가 있습니다. AI랑 RWA인데 맞아요. 이게 제가 이거 차트를 보면 알겠지만 오늘 또 오랜만에 방송이 나오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많이 없어가지고 제가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차트를 보시면은 매집하면서 끌어올리는 구조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AI랑 RWA 쪽 섹터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조금 많이 짧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보방에 입장하시면은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간략하게 브리핑을 도와드릴 거고 제가 예상하는 수익률은 15%에서 20%이기 때문에 차트를 보시고 참고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히든코인까지 만나봤습니다. 전문가님이 계속 강조하셨던 AI, RWA 섹터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신 만큼 자세한 타점은 정보방 안에서 꼭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